1위농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유키드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12월 마지막 주 KBL 루멘 팩트 2부 순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댓글 우선 정책에 의해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이건표님이 이동환 기자님 농구 스타일이 서장훈이 아니라 김문수 아니었나요? 유동혁 기자님이 이동환 기자를 뺏기에 3픽 가능했다고 봅니다. 명장이시네요. 예.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김봉수 무시하지 마세요. 김봉수, 송창구. 예. 저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저는 약간 스킬이 넘치는 그런 분명이었다. 저는 어떤 우직함보다는 그런 어떤 현란한 어떤 스텝과 어떤 슛터치로 승부하는 스타일이었다. 제가 딱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활동력 없이 트랜지션 엄청 늦고 예. 그렇죠. 예. 제가 그래서 기자단 농구할 때 이제 동료 기자들이 저한테 이제 지어준 별명이 있습니다. 뭡니까? 동키치. 로키치처럼 농구한다. 그 스킬로 농구한다. 시야와 어떤 감각.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활동력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인정합니다. 자, 이채훈님이 자 테리코가 자가격리하고 있다는 썰이 있는데 어느 팀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간트 선수 교체 움직임이 있나요? 하셨는데 제가 기사로 다 썼습니다. 그렇죠. 그 기자 또 기사를 다 써주셨고 제가 또 이제 뭐 얘기할 때 간트 얘기는 모비스 얘기할 때 저희가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리코는 지금 SK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미네라스 지금 어떤 교체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갖다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클론 세미님이 올 시즌 KBL 1위 농구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한 경기 한 번 이상 흐름이 끊겨서 짜증이 납니다. 유파울 비디오 판독하는 것 때문에 올 시즌 유난히 많이 보는 것 같아서 재미를 너무 떨어뜨리네요. 사실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유파울 비디오 판독. 저 이 부분은 저는 기준은 이제 뭐 명확하게 잡아놨다라고 하는데 그 케이스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저도 지금 많이 헷갈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은 심판의 어떤 재량에 맡기는 게 좋은 건지. 만약에 재량에 맡겼을 때는 또 거기에서 또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비디오 판독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농구 흐름에 너무 방해가 되니까 사실 농구의 어떤 기본적인 매력은 끊기지 않고 뭔가 이제 그쵸. 이 스테이팅 하면서 쭉쭉쭉 이어가는 건데 그 부분이 좀 떨어지는 거 보니까 이 부분은 뭐 심판진들이 능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그 이제 규정 중에 심판진의 재량에 따라서 이제 비디오 판독을 한다. 이 부분을 조금 뭔가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량에 따라서가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 팀이 항의를 해서 심판진이 판단하고 이거는 보는 게 낫겠다 해서 비디오 판독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 다른 상황에서 반대편 팀이 항의를 했는데 만약에 판독을 안 한다. 그러면은 그쪽 팀에서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죠. 아니 저쪽이 얘기하면 해주고 우리가 얘기하면 안 해주냐. 그러니까 이 재량이라는 단어에 저는 애매함이 굉장히 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라리 뭐 NBA랑 비교하긴 그렇지만은 NBA처럼 몇 분 때 마지막 쿼터 마지막 몇 분 때만 비디오 판독을 하고 나머지는 뭐 어쨌든 비디오 판독 없이 간다. 그렇죠. 이렇게 하든지. 발이 안 따라고 팔을 썼을 때 또는 단독 속공 찬스가 있었을 때 유파울을 분다. 뭐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비디오 판독을 시행하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명확한 기준. 예, 그래야만 저는 지금 수준으로 비디오 판독이 계속 이루어지면은 저는 이거 좀 리그 인기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심판진들이 이 비디오 판독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이 조금 무뎌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안 되면 비디오 판독 하면 되지 뭐 이런 느낌이 있다고요 지금. 그렇죠. 콜도 안 불고 판독을 그렇죠. 먼저 하는 예, 때가 예. 많아요. 예, 그렇게 되면 심판진들이 하는 역할이 뭐죠? 그렇죠. 이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심판진 여러분들이. 자신들의 존재 가치나 이유를 코트에서 자신들이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JHM님이 이상문 감독님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어떨 때 보면 팬으로서 보다 보면 DB는 전술보다 개인 능력이 치중할 때도 있는 것 같아서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좀 이상문 감독이 어떤 이런 영향이 좀 유동 기자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스타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상범 감독 그 기본적인 틀은 확고하게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수비는 강력하게 해야 된다, 무조건. 공격은 프리랜스. 예. 일단은 첫 번째는 이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비를 잘 하지 않는 선수들은 빼죠. 그리고 두 번째는 수비를 강력하게 하면 체력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규리그에서는 12명 선수의 어떤 로테이션을 이렇게 활발하게 돌리는 걸 굉장히 선호하죠. 예, 그렇게 2시즌 동안 해왔었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상황에서 선수들의 어떤 마음을 잡는 어떤 힘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 장악력. 이런 부분에서는 이상범 감독 괜찮은데 그 지금 상황에서 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센터진이 지금 붕괴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상범 감독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좀 이제 줄어들었다, 제한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도력이 이제 약간 좀 뭐랄까 좀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얀테 메이튼이 좀 들어오고 뭔가 DB의 어떤 그 포메이션이 좀 안정화됐을 때 다시 한번 재평가할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준비는 하는 감독입니다. 예,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2부 댓글 순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LG, KCC, 현대모비스, SK, 삼성 순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LG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중간 성적 지금 3연패를 했습니다. 오리온한테 졌고 전자랜드 졌고 KC한테 졌어요. 예. 일단은 이제 이 가장 큰 변수가 하나 있는데 지금 캐디라렌이 이제 발가락 부상. 지금 전자랜드전에 다친 걸로 제가 봤는데 그 이후에 지금 4주 진단이 나왔고 지금 그래서 KCC는 리언 윌리엄스 한 명으로 지금 치렀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일시적으로라도 대체 자원이 필요한데 지금 코로나 어떤 상황 때문에 뭐 그냥 교체 자체에 4주가 걸리니까 그렇죠. 이거는 지금 외국에서 누군가를 데려올 수는 없는 거고 결국에는 지금 다른 팀의 어떤 교체 대상 선수를 LG가 일시적으로 영입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이야기도 좀 나오고는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 가능성이 좀 어떻습니까? 근데 실제 가능성은 지금 뭐 현장에서 뭐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타고난 관계들이 그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LG에서 뭐 이렇게 틀을 가지고 있고 플랜을 가지고 있는 건 아직 드러나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막 다쳐서 이게 알려졌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만약에 간트는 모르겠는데 미네라스가 만약에 교체된다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LG에 굉장히 괜찮은 핏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요즘 그렇습니다. 미네라스 경기력 보면. 네, 뭐 이따가 SK전에 얘기는 하겠지만 지금 미네라스의 어떤 폼이 굉장히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캐디라는 결장 때문에 사실은 뭐 전자랜드한테 뭐 패했고 KC한테도 패했는데 지금 LG가 지금 좀 잘 안 되고 있는 뭐 라렌의 어떤 결정 변수도 있지만 그러면서 리온 윌리엄스 혼자 이제 고군분투를 하고 있죠. 근데 LG가 기본적으로 지금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 쭉 공격이 됐다 안 됐다 그래요. 그쵸. 예. 그렇게 하면서 자꾸 1승 1패, 1승 1패 약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결국에는 LG의 어떤 이제 이 앞선을 작게 가져가는 어떤 농구 이 농구가 저는 결국에는 어떤 경기에서는 리스크가 그냥 그대로 드러나고 어떤 경기에서는 강점이 좀 더 부각돼서 잡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뭐 전자랜드 좀 보면은 한 번씩 뭐 3가드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더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보면 워낙 이제 3가드 하면 움직임이 빠르니까 기본적인 활동량 자체는 좀 좋아지는데 결국에는 이 신장의 단점 때문에 그냥 경기 자체가 약간 페이스가 말리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럼 LG는 왜 자꾸 이렇게 3가드를 쓰게 되는가 3가드를 고민하게 되는가 이 문제를 생각해봤을 때 저는 박병우나 조성민이 좀 제 몫을 못해주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봐요. 맞습니다. 예, 조성민 같은 경우는 올 시즌에 노세화의 어떤 기미가 더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고 사실 강병현이 좀 메워주면 좋은데 강병현이 지금 이제 손부상 때문에 이탈해 있고 그리고 박병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잘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실 LG 가드진 중에 공수에서 경기 그르치는 상황이 제일 많은 선수입니다. 지난 전자랜드전만 봐도 거의 뭐 스크린에 거의 뭐 껴안기듯이 계속 걸려서 LG 수비가 무너지는 상황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3번 쪽에서 조금 이제 띄워줘야 될 어떤 선수들이 계속 이렇게 경기력이 안 좋으니까 그냥 극단적으로 3가드를 쓰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리고 근데 이 3가드가 사실은 뭐 김지래, 이원대, 막 박경란 좋은 선수들인데 오리온전에서 좀 미스매치 공략을 많이 당했죠. 그쵸. 이대성에게 많이 당하면서 거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전반에 잘하다가 후반에 이제 무너졌고 이제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LG는 가드를 3가드를 써요. 예, 그렇죠. 그리고 KCC도 어떨 때 보면 가드 3명을 쓸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좀 다른 게 뭐냐면 KCC는 기본적으로 뭐 이정현도 포워드로도 불리는 그런 선수고 전체적으로 유병훈, 김지한 이런 선수들이 커요. 그렇죠. 190대니까. 그러니까 그런 미스매치에 대한 어떤 그 저항성이 훨씬 더 강한데 LG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가드를 서게 되면 기본적으로 미스매치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어떤 저항성이 굉장히 약해진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LG는 지금 3가드 쓰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LG가 지금 트랜지션 어떤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 극대화하려고 이제 쓰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전체적인 어떤 그 시스템으로 다시 만들어야지 이거를 이제 가드를 많이 투입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는 저는 득보다 좀 그 손실이 좀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자, 예. 두 번째 KCC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KCC 자, 3승을 거뒀습니다. SK 승, 오리온 승, LG 승,
예, 그렇죠. 지금 뭐 연승 계속 달리고 있는데 지금 뭐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도 유병훈, 김지한 복귀 후에 어떤 가드진 로테이션 이렇게 말씀을 많이 좀 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라거나까지 휴식기 이후에 폼이 올라오고 그러면서 이 로테이션 자체가 굉장히 안정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창인 감독이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KCC가 보면은 경기 한 번씩 기복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선수들의 어떤 출전 시간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이제 조절해주면서 로테이션을 풍부하게 돌려서 공격이든 수비든 에너지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가야 된다. 이게 우리의 목표고 이거는 부상자들이 돌아오면은 가능해진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셨었는데 지금 그게 그렇게 말했던 게 지금 좀 현실화가 된 것 같아요. 예, 지금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어떤 경기든. 예,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 있었던 그런 기복조차 없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얘기를 드렸지만은 어떤 조합을 맞춰도 가드진 특히 가드진에서 어떤 조합을 맞춰도 거의 뭐 호흡이 맞아가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정현 송교창이 중심을 잡아주니까 그리고 빅맨 매치업에 따라서 이제 라거나와 타일러 데이비스를 뭐 마음껏 이제 교체해가면서 활용을 하니까 이게 거의 뭐 약점이 보일 틈이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주간 지금 스케줄이 뭐 나쁘지 않았으니까 SK, 자밀원이의 천적은 타일러 데이비스입니다. 그렇죠. 예. 그 승리 걷다 거뒀죠. 자 오리온 트리플 포스를 섰는데 거기서 역공으로 그냥 스몰 라인을 밀어버렸어요. 그렇죠. LG는 전력 자체가 좀 약해요. 네, 승리 갖다 거뒀는데 일단 첫 번째는 타일러 데이비스 라거나가 이 조합이 약간 좀 사기적 조합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누가 1옵션이 돼도 이상하지 않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타일러 데이비스가 보면은 특정적으로 뭐 자밀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좀 강한 모습을 보이는 매첩 상대들이 있어요. 네네. 그럴 때는 타일러 데이비스 조금 더 푸시해주고 SK전이 굉장히 대표적이죠. 네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반대로 조금 약한 삼성전 같은 경우는 라거나를 오히려 힉스에게 좀 붙여주고 네네. 이런 식으로 좀 유동적으로 둘을 활용해 가면서 굉장히 좀 뭐랄까 매치업에서 어려움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상호 보완적인 게 뭐냐면 타일러 데이비스 같은 경우는 체력이 좀 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라거나 선수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메워준다거나 그리고 그러면서 타일러 데이비스가 휴식기 이후에 해치 수비를 할 때 2대2 수비를 할 때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해치백을 할 때도 굉장히 빠르게 내려오거든요. 그게 약점 중에 하나인데 그런 약점이 안 보여요. 그렇게 한 20에서 25분 자기 에너지를 다 쏟고 나오고 그다음에 라거나한테 바톤 터치 뭐 이런 식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두 조합 자체가 굉장히 좋고 이 외훈 선수가 기본적으로 골 밑에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스몰 라인업을 써도 여기에서 별다른 골 밑에 어떤 문제점이 안 생기는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근데 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라거나의 어떤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용병수를 좀 조화롭게 쓰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볼 때는 타일러 데이비스를 많이 쓰면 KC가 훨씬 경쟁력이 좋아요. 라거나가 섰을 때 어떤 그 손익 계산보다 더 잘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라거나를 써요. 전체적인 감독이. 제가 볼 때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라거나가 뭐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고 트랜지션이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삐지니까. 그렇죠. 저는 그 부분도 있다고 봐요. 그렇죠. 출전 시간에 대한 어떤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스타일이니까. 예, 그렇죠. 네, 그러나 지금 둘은 절묘하게 공전을 하면서 잘 나가고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병훈, 김지한 이 두 선수가 복귀를 했을 때 이 선수로 인해서 뭔가의 시너지 효과가 확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이 선수들이 나오면서 로테이션을 갖다 돌렸을 때는 되게 위력적일 것이다 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유병훈도 그렇고 김지한도 그렇고 사이즈가 있는 그런 가드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1번, 2번, 3번까지 이렇게 돌려가면서 쓸 수 있고 그러면 스위치 디펜스가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거고 또 그렇죠. 수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김지한 선수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게다가 이제 뭐 패싱 센스도 괜찮은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들어왔을 때 KCC가 상대를 봤을 때 어떤 여러 가지 옵션들을 고민을 할 수가 있고 이 옵션이 안 되면 다른 옵션을 쓰고 이 옵션이 안 되면 다른 옵션을 쓸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전찬진 감독이나 강야대 코치가 또 잘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KCC가 좀 잘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기 뭐 송교창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뭐 자, 다음 팀으로 넘어갈까요? 네, 현대모비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주간 성적 1승 1패를 거뒀고 지금 KGC 인삼한테 패했고 DB한테 승리 갖다 거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사를 쓰셨지만은 그 이제 버넌 맥클린 교체를 지금 앞두고 있고 일단 유지학 감독은 거의 유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맥클린이 현대모비스 유니폼을 입을 것 같고 그럼 이제 왜 이제 빅맨으로 또 가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유지학 감독이 이제 시즌 시작한 후에 계속 얘기하는 게 간트가 인사이드 수비가 안 된다. 대인 수비가 안 된다. 그래서 간트가 나올 때
이제 현대모비스 3-2 지역 방어를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 면이 있다. 근데 유지학 감독은 이 3-2 지역 방어에 대해서 그렇게 엄청 막 신뢰하진 않아요. 예, 왜냐면 기본적으로 맨투맨이 좋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맥클린이 오면은 굳이 이제 막 억지로 이 선수가 있을 때 지역 방어를 많이 쓸 이유는 없겠죠. 예, 그렇게 되면서 조금 더 이제 어떤 수비 로테이션 부담도 줄고, 예, 그렇게 되면서 좀 전체적인 경기력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맥클린이 오는 거는 뭐 맥클린 자체가 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좀 인사이드에서 버텨줄 수 있는 어떤 수비가 되는 빅맨이 온다는 거에서 저는 좀 의미를 둬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좀 더 그 세부적으로 해석을 하면 자 12승 12패예요. 지금 5할 승리를 거두고 있는데 현대모비스의 가장 큰 약점은 뭐 외곽의 어떤 불안함, 압박의 불안함 이런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비가 지금 안정화돼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션농이 기복이 있어요. 일단. 그렇죠. 션농이 잘 될 때는 수비도 괜찮으면서 공격까지 잘 돼요. 근데 그런 기복이 있어요. 근데 간트가 들어오게 되면 간트는 더욱 계산이 안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에 국내 선수들이 어떤 코어가 있느냐? 자, 장재석 이번에 처음 왔죠. 자, 최인수 트레이드 돼서 왔죠. 서명진 어리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뭔가 불안한 면에서 공수가 시스템이 굉장히 꽉 짜여진 게 현대모비스의 강점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불안해요. 근데 전력은 좀 더 좋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승 12패를 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최진수를 1번 수비로 못 돌리는 것도 전체적인 수비가 불안하기 때문에 최진수를 1번 돌리는 게 아니고 일단 자기 자리에서 먼저 쓰고 여기에서 적응을 한 이후에 뭔가 변형을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근데 간트에게 원했던 건 뭐냐면 뭐 외곽에 3점도 3점인데 3점도 뭐 최근에 좀 넣었으면 안 들어가죠. 그렇죠. 근데 활동력 있게 뭔가를 이제 딱 쳐주는 수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수비에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수비가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따지면 현대모비스는 리빌딩도 잘 안 되고 뭐 지금 6강 싸움에도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골 밑에서의 어떤 그런 수비의 기복을 줄이자. 이게 션농의 기복을 갖다 줄일 수 있는 방법. 빅빅으로 가는 거. 그렇죠. 조넌 맥컬린. 어쨌든 그 리프로텍팅 능력이 있고 그 부분은 이제 입증된 어떤 그런 선수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보는 맥클린을 그냥 간다라고 좀 말을 한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보면 현대모비스는 빅빅으로 가면서 이제는 시스템을 안정화시키겠죠. 그렇죠. 시키면서 뭔가를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어떤 단계에 왔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국내 선수 쪽에서 보면 지금 이제 함지훈이 최근에 특히 디비전부터 3루수를 갑자기 많이 던지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유지학 감독이 이 선언을 좀 했다고 해요. 선수단에. 공격할 때 적극적으로 슛 안 던지면은 안 뛰게 하겠다. 그래서 KG 시즌에서 실제로 함지훈을 올해 뛰지 않게 했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장재석도 그렇고 3루수 연습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지학 감독 말은 이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도 빅맨은 특히 국내 빅맨은 3점은 던져줘야 된다. 근데 다만 이제 장재석은 3점을 별로 던져본 실전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막 본인이 그걸 자기 걸로 만들어가는 단계고 함지훈은 사실 이 선수 3점 던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던져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함지훈이 그렇게 바뀌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선수들에게 좀 적극성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되게 많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던져야 될 때 안 던지고 모비스 선수들 공격 상황에서 볼이 이렇게 돌다가 던져야 될 때 안 던지고 뭐 이제 한 번 더 그냥 치다가 멈추고 치다가 멈추고 이러다가 시간 다 돼서 터프샷 던지고 뭐 서명진이 그냥 마지막 피켓노라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나오니까 오히려 좀 적극성을 강조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모비스가 왜 이런 3점에 대한 어떤 정책 그걸 좀 강조하냐 이 부분도 그 힌트가 있는 게 현대모비스 유지학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해서 KG 시즌 지고 난 다음에 우리도 장신 라인업을 계속 써야 된다. 그래야 강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가드 한 명에 센터들 포워드 둘을 쓰는데 이 포워드 둘이 굉장히 높아요. 기승호, 최진수 정도면. 공격에서 어떤 뻑뻑함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만약에 이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패싱이 되고 슛이 되는 선수라면 공격에 대해서 뭐 주분할 부분은 별로 없으면 수비면 이렇게 만들어서 딱 가면 되는데 여기는 어떤 그 세트 오펜스에서 패턴을 갖다 돌려도 찬스가 나오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조합. 그러니까 패싱을 돌렸을 때 실책 유발이 좀 더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조합이기 때문에 어떤 공격 찬스가 났을 때는 적극적으로 던져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빅맨이 나와서 스트레치를 했을 때 안쪽으로 파고들 수 있는 어떤 스페이싱의 공간도 많이 넓어질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고 즉 현대모비스는 지금 장신하러 가고 있는데
그쵸. 아마 장신하로 계속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은데 여기에서 숙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고 외곽 슛을 담당하는 김국찬 지금 전준범이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센터들이라도 비어 있으면 던져야 그래야 좀 더 부가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그래야 장신하로 갈 수 있는 어떤 지름길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유작 감독이 함지훈에 대해서 3점 슛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함지훈이 가장 상징적인 존재니까 그렇게 하면 낙수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함준이 또 그 슛이 뭐 많이 이제 적극적이 됐다라고 하지만 좀 아끼는 면도 많고요. 그렇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SK로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SK가 계속 연패 또 네. 타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도 3패를 당했고요. KCC, 삼성, KT에 패하면서 지금 8위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지금 뭐 최준영이 복귀를 했는데 지금 뭐 오히려 연패를 타고 있고 지금 뭐 원희는 계속 타일러 데이비스의 약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지금 SK 이거 반등이 가능할까요? 지금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이 팀은 가능하다고 봐요. 하다 보는데 문제는 이 분위기를 계속 이렇게 가지고 가면은 좀 쉽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게 그러니까 지금 원희가 좀 부진하죠. 부진한 게 이제 KCC 천적을 만났죠. 자, 삼성 힉스한테 약하죠. 그리고 KT한테 졌는데 KT전에서는 사실은 뭐 브랜든 브라운이나 클리프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했었어요. 그러면서 미네라스가 이제 많은 득점을 하긴 했는데 이제 원희의 어떤 그 의존도를 이제 낮춰야 되는 이유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제가 계속 얘기했다시피 생기는 거고. 근데 여기서 미네라스가 잘했는데 미네라스가 잘한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의 어떤 슛감이 올라온 부분도 있는데 최준영 선수가 가세하고 포워드진들이 어느 정도 가세하면서 미네라스한테 슛 찬스가 역시 많이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SK의 기여를 한 단계 다르게 만드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걸 그동안 못 해왔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근데 안영준 선수까지 들어오면 그런 미네라스가 지금의 어떤 폼을 유지하면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각 팀에 따라서 원희를 쓰고 미네라스를 쓰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면서 지금 좀 꼬여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이건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좀 감히 좀 이야기를 하자면 원희 출전 시간을 좀 과감하게 더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격에서 이제 뭐 문제가 있는 것도 이제 저희가 계속 얘기했고 이대현 기자도 좀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이제 뭐 힉스라든지 타일러 데이비스 방금 언급한 매치업만 해도 우위를 가져가는 매치업 그러니까 오히려 열세 있는 매치업에 있는 팀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올 시즌은 그러니까 원희는 더 이상 다른 팀 외국 선수와 맞다이 표현을 좀 쓰자면 맞다이를 떴을 때 원희가 이기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니에요 이제는 냉정히 봤을 때 그리고 SK가 원희가 공을 잡고 있을 때 흐름이 죽는 것도 이제 또 이제 다른 이유고 또 하나는 원희가 있으면 수비가 안 돼요. 맞아요. 지금 SK가 뭐 사실 뭐 최준용 사건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로 분위기가 안 좋지만은 사실 그 코트 안에서 내용을 보면은 특히 수비에서 원희 그리고 김민수 있을 때 이 수비 활동량 커버 범위가 너무 줄어들면서 인사이드에서 허무하게 실점 주거나 로테이션 수비 아예 안 돼서 그냥 서 있다가 그냥 오픈 찬스 주는 상황들이 되게 늘어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원희가 단순히 공격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수비에서도 문제 유발하고 있고 지금 당장 이제 그제 KT전만 봐도 최준용 원희가 있을 때 공격 리바운드 계속 당하고 오히려 인사이드에서 실점 계속 줬거든요. 이거 저는 되게 상징적인 장면들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SK가 그 투의 단단한 수비력 을 강화하려면 당연히 안영준이 돌아오면 분명히 개선될 부분이 있지만은 안영준의 복귀만 기다리기보다는 또 이제 어떤 오히려 미네라스 지금 경기력이 좋고 원희는 공수가 다 안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좀 과감하게 미네라스를 더 쓰는 게 좀 낫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로 KT전 끝나고 문경감도 그런 얘기를 했죠. 미네라스 잘 되고 있었는데 미네라스 좀 더 쓸 걸 후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조금 과감한 결단도 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럼 미네라스를 화이트로 교체하는 지금 뭐 테리프 그쵸. 화이트가 지금 들어와 있고 예. SK가 지금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화이트로 교체하는 거는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사실 근본적으로 이걸 굳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게 선우가 좀 바뀐 걸 수 있어요. 화이트가 들어온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교체될 걸 아니까 미네라스가 폼이 쭉 올라온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지금 미네라스가 거의 12월 내내 페이스가 좋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냥 단순히 좋은 수준이 아니라 상대에 엄청난 위협을 주는 수준까지 왔는데 오히려 단신에 가드 쪽에 속하는 안 그래도 SK 지금 안영준 빠져 있어서 포워드진 물량이 부족한데 이런 상황에서 굳이 화이트를 써야 되나? 저는 솔직히 좀 조금 더 두고 보든지 그러니까 미네라스를 지금 바로 교체하면 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동환 기자 이런 이제 근거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래도 원이 화이트 체제로 빨리 가야 좀 더 안정화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두 가지 부분이 대립되면서 지금 SK 코칭 스태프에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실제로 내부에서도? 아니요, 네. 저는 듣지는 못했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구단 관계자들도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게 아직 결정은 안 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최준영 선수가 돌아왔죠. 22일 날 KCC전에 복귀를 갖다 했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농구 팬분과 방송 보신 분들을 위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번에 계기로 책임감을 많이 갖게 됐다. 그간 팀이 연패를 당하면서 분위기도 안 좋아지는 모습 보고 반성을 많이 했다. 영준이가 안영준 선수가 다친 상황에서 복귀를 하게 됐는데 팀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책임감을 더 느끼고 뛰겠다. 결국 난 농구 선수이기 때문에 농구 실력을 보답해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뉘앙스라기보다는 그 방향 자체가 저는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준용 선수가 어쨌든 SNS에서 그 생중계를 했고 거기에서 실수를 했지 않습니까? 중요한 실수를 했는데 그러면 거기서 100%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그냥 미안하다 얘기하고 그냥 오면 되는데 거기 농구로 보답하겠다. 농구는 진짜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돈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그런 실수나 그런 실책을 뭐 농구 실력으로 보답해드리겠다. 아니 농구 팬 여러분들이 그 농구 실력으로 그게 보답하면 그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농구 때문에 문제가 벌어진 게 아니고 농구로 그렇지. 보답하면 그러니까 이 워딩이 이 농구로 보답하겠다 아니면 뭐 내가 하는 스포츠로 보답하겠다 이 워딩 자체가 사실은 책임감이 여론이 좀 떨어지죠. 책임감도 떨어지고 여론에서 굉장히 좀 팬들이 싫어하는 멘트 중에 하나인데 이걸 좀 제가 봤을 때 약간 잘못 고른 것 같아요. 그 사과를 할 때 좀 진지하게 좀 이렇게 하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 딱 하고 거기서 정말 진짜 그 처음부터 그냥 출발하는 자세를 갖다 보이면 좋은데 이 멘트는 좀 그런 부분이 좀 보이지 않아서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이 지금 케네디 믹스 선수가 들어오면서 SK를 잡아냈고 DB전에서도 역전승을 갖다 거뒀습니다. 예, 지금 사실은 리그에서 KCC 다음으로 분위기 좋은 팀이 삼성인 것 같아요. 지금 뭐 디비전도 사실 경기 내용적으로 보면 되게 불안불안해 가다가 막판에 집중력 발휘해서 잡아보죠. 이게 사실 강팀의 모습이거든요. 예, 그렇고 이제 뭐 아이자익스가 나오는 이 파이버 어떤 형태의 어떤 라인업은 이제는 진짜 안정이 된 것 같아요. 믿고 가도 될 것 같고.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삼성 얘기할 때 늘 많이 얘기했던 게 가드진 문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최근에 삼성 보면은 이제 김현수, 그 다음에 김광철, 그리고 이동엽을 고루고루 쓰면서 그리고 이관희도 여기에 로테이션에 좀 포함이 돼 있죠. 고루고루 쓰면서 장단점들을 이상민 감독이 적재적소에 잘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선수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특성이 있으니까 이거를 결국에는 잘 활용하는 게 어떤 코칭 스태프의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 삼성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잘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그 제시 고반이 못해줬던 부분들을 케네디 믹스가 좀 메워주면서 거기에서 플러스가 한 4, 5점 정도 딱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굉장히 좀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버티는 힘이 있고 버티는 힘이 있기 때문에 SK전이라든가 DB전에서 결국은 승리를 갖다 거둘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여기서 단 두 가지 좀 조심해야 된다고 보는 게 삼성이 이 팀의 어떤 규율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상승세 쭉 치고 나가면 지금 13승 11패 4위거든요. 불안하단 말이죠 아직도. 그쵸. 여기서 지금 다른 팀이 정신 못 차릴 때 쭉쭉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한 번 이렇게 뚝 또 떨어졌다가 또 살짝 올라가 떨어졌다 이러면 평범한 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삼성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되려면 물론 시즌 초반에 어떤 그 암울했던 부분 생각을 하면 지금 완전 한걸 탈 때 한 건 맞아요. 열심히 하신 것도 맞고 그런데 여기서 쭉 올라가줘야 돼 지금은. 승수를 확 벌어놔야 된다. 왜냐면 그래야 4라운드, 5라운드, 6라운드 때 객관적 전력이 기본적으로 삼성은 포워드진이나 가드진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정신을 차리고 4라운드, 5라운드, 6라운드에 총력을 기울일 때 이 팀이 이길 수 있는 승률이 많지는 않단 말이죠. 아무리 힉스가 있고 또 믹스가 뭐 잘한다고 그래도. 그리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진짜 그 어떤 팀의 규율, 집중력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삼성이 전통적으로 좀 약했어요. 그러니까 지켜볼 겁니다. 좀 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김준일 선수가 들어오는데 김준일이 들어왔을 때 힉스와 김준일의 어떤 그 하이로 게임은 여전히 답답해요. 이 부분은 고쳐야 돼요. 그쵸. 아니면 믹스와 김준일을 갖다 세우든가 예. 그렇게 해서 뭔가 김준일 선수에게 다른 롤을 주든가 아니면 김준일 선수의 스타일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김준일 선수의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자,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